브로콜리나 양배추가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가 필요해서 드시는 거라면 별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와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발효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이섬유보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할 수는 없지만 거친 입자가 장 점막을 자극할 때 장에서는 장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 물과 점액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변이 묵직하고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대장이 변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며칠 못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식욕 저하, 두통, 피부 트러블까지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장 기능 저하로 인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요구르트나 유산균 혹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만 찾으시는데 이 접근이 오히려 변비를 오래 끌고 가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장에는 소화를 잘 시키는 식이섬유와 배출을 돕는 식이섬유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식단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소화는 잘 되는데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면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를 드시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소화가 문제인지 변비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방사선 표지자를 이용한 검사나 기타 여러 방법 등으로 내가 가진 변비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에도 사람의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변비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발효되면서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변의 양을 늘리고 배출 신호를 강하게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장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장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바로 대장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스스로 물을 머금지는 못하지만 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물과 점액을 분비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대변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미끄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몸속에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하루 물 섭취량입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 차, 국, 찌개, 밥과 함께 먹는 국물은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을 수 있고 국물은 나트륨 섭취로 체내 수분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맹물 기준으로 1.5에서 2리터를 나누어 드셔야 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변비에 도움이 되는 불용성 식이섬유 식품들을 검증된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장내에서 부피를 크게 늘려 대변의 양을 확실하게 늘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하며 물 없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장이 막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과 물 섭취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 속 액티니딘은 단백질을 분해해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소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비교적 부드럽게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키위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배변 리듬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밀기울입니다. 밀기울은 대표적인 불용성 식이섬유 식품으로 장벽을 직접 자극해 대장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찰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껍질째 먹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껍질 속에는 펙틴이 가득합니다. 장벽을 매끄럽게 코팅해주고 생으로 먹을 때 장 자극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씹는 과정에서 섬유질의 물리적 자극이 더해져 장 운동을 돕습니다. 익혀서 드셔도 좋지만 변비 개선 목적이라면 생당근이나 살짝 데친 정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 성분이 장 청소를 돕고 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예로부터 변비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반드시 물 섭취를 함께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의 끈적한 알긴산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도 미네랄을 함께 공급해 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 환경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배변 자세입니다. 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변이 직장을 빠져나오는데 무척 힘들어집니다. 다리가 짧으신 어른분이나 어린 아이들이 변비가 있다면 음식보다 배변 환경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변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물은 신경 쓰면서도 배변할 때의 자세가 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장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배변 자세 때문에 변을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직장과 항문은 평소에 약간 꺾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꺾임은 평소에는 변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배변 시에는 이 각도가 최대한 펴져야 변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문제는 현대식 좌변기에 앉는 자세가 이 각도를 충분히 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자에 앉듯이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는 직장이 꺾인 채로 유지되어 변이 내려와도 끝에서 걸리는 느낌이나 잔변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변 자세는 상체와 허벅지 사이의 각도가 약 35도에서 45도 정도로 접히는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 상체가 허벅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진 상태입니다. 동시에 무릎은 엉덩이보다 높아야 하는데 각도로는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위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로 환산하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 20에서 30cm 정도 높아지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기에 앉았을 때 발을 바닥에 그대로 두지 말고 낮은 의자나 전용 발판 위에 올려두면 무릎 각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과 항문이
거의 일직선에 가까워지면서 대장이 굳이 강한 힘을 쓰지 않아도 변을 아래로 밀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체와 복부의 힘 조절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이를 악물며 힘을 주는 배변 습관은 오히려 항문 압력을 높이고 치질 위험을 키웁니다. 배변할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배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아랫배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기보다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대장의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배변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변기에 10분 이상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항문과 직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호가 왔을 때 5분에서 10분 이내로 편안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변 방식입니다. 신호가 없는데 억지로 앉아 있는 습관은 장의 배변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배변 활동에 집중하여 우리 몸이 그에 상응하는 작용이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나 책을 보는 습관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배변 시간을 길게 가져가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무릎은 엉덩이보다 높게, 상체는 약 35도에서 45도 정도 앞으로, 허리는 긴장하지 않고 숨은 참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배변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변비는 음식과 더불어 생활 습관, 장의 구조와 우리가 매일 취하는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배변 자세를 바로잡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장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장운동입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점점 움직임이 둔해지고 반대로 규칙적인 자극을 주면 다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께는 격한 운동보다 장을 직접 자극하는 부드러운 동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장 운동은 복식 호흡과 함께하는 복부 이완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이 동작을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호흡으로 10회 정도 반복하면 대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끌어안기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씩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았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10회씩 진행한 뒤 양쪽 무릎을 동시에 끌어안아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복부 깊은 곳까지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 동작은 대장의 굴곡진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어 변 이동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반 흔들기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바닥에 둔 뒤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흔들어 줍니다. 허리가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직장과 항문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배변 시 힘을 덜 주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앉아서 하는 몸통 비틀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운 뒤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반복합니다.
좌우 각각 10회씩 진행하면 대장의 측면을 자극해 장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장운동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는 복압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식후 20분 이후의 가벼운 산책은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장 운동을 억지로 하거나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편안한 강도로 반복하는 것이 장에게는 가장 큰 신호가 됩니다. 변비가 이미 만성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은 습관의 기관입니다. 물 섭취, 식이섬유 종류 선택, 식사 시간, 배변 시도 시간까지 모두 반복적으로 학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물을 충분히 드시고 불용성 식이섬유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신다면 장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잠자는 장을 깨우는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변비와 식이섬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내 장점막을 기분 좋게 자극해 점액질이 나오게 하고 충분한 물로 그 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호가 오는 배변. 그것이 건강한 장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장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댁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건강정보 채널 우리 몸의 소리입니다.